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내용이 담긴 UN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오늘 생생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UN의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 패널의 지난해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이경아 기자 연결됐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보고서는 지난 1년 동안의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얼마나 잘 이행했느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작성한 종합보고서입니다. 전문가단은 1년에 2차례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중간보고서가 공개됐고,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총정리한 지금 이 최종보고서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하고 일본 언론 매체에서 먼저 유출돼서 이게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에는 제재위 전문가단의 조사관들이 자체 조사를 하거나 유엔 회원국들의 협조를 받아 확보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대북제재 이행 및 제재 위반 사례를 담은 연례 보고서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안보리 이사국들의 회람을 거쳐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3월께 채택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안보리가 채택했죠. 그것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 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고 핵시설을 유지했으며 탄도미사일 기반시설, 인프라 시설을 고도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핵 연료 등을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고, 또 익명의 회원국에 따르면 북한이 폭파한 풍계리 핵시설에 여전히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에는 특별히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실험은 없었지만 여전히 북한이 새로운 탄도미사일 탄두를 개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에 열렸던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과 핵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개발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이번 유엔 전문가단 보고서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매우 의미가 크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수법, 예전보다 한층 더 정교해졌다라는 분석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재 전문가단이 작성한 이번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를 피해서 불법 거래를 하려는 여러 가지 수법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주된 외화벌이 수단을 포함해서 석유 밀수입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됐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보고서에 북한이 대북제재 결의를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법들 소개를, 사례를 또 소개를 했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계속 거론되어 왔어요. 환적, 수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적 같은 수법은 매년마다 나오는 얘기고요. 아무래도 북한에서 석유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환적을 통해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단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연간 50만 배럴의 9배에 넘는 수량을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미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121회 불법 환적을 통해서 석유 전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적과 함께 조금 전 이경아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2020년 1년 내내 사이버 공격이 많아졌다고요. 이것은 또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직접적인 거래가 어려우니
좀 사이버 쪽으로 눈을 돌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그 북한과 관련된 해커들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할 그 수익 창출을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계속 공격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한 회원국에 따르면 그 북한이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그 가상화폐 해킹 규모로 미화 약 3억 1,640만 달러 가량을 이렇게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 특히 전문가단이 우려하고 있는 게 그 북한이 일단 전 세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백신 회사를 해킹해서 백신 정보를 이렇게 그 획득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 문제도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주목받아 왔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난해 말까지는 외국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야 된다,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북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갔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 전 세계 북한 노동자가 그 정확히 어디 국가에 몇 명이 있는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집계된 게 없는데요. 그 중국과 러시아에 일단 북한 노동자들이 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북한의 코로나19 국경 봉쇄로 인해서 500여 명이 지금 러시아에 잔류하고 있다고 밝혔고, 국경 봉쇄가 풀리는 그 시기가 되면 다 송환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북한 그 축구 선수 문제도 있는데요. 북한 축구 선수의 경우는 대부분 계약이 다 끝났는데, 지금 이 선수들이 지금 북한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남아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강성 그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카타르에서 그 뛰고 있었는데, 그 러시아 탐보프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탐보프로 이적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그 러시아 기사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한강성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대북 제재와 관련한 보고서가 공개가 됐어요. 앞으로 유엔 또는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 그리고 대북 정책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그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재확인을 했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추가 제재와 그 외교적인 그 인센티브를 그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무부는 또 지난 12일 그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위협이 매우 위험하다면서 북한이 매우 그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근에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보고서 내용, 취재기자 이경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